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억압해온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욕망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심리 분석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조차 감히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두려워했던 그의 사적인 편지 속에 봉인된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처럼 대담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당신이 결코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95년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귀족 부인인 안나 폰 리벤이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통제 불가능한 히스테리 발작에 시달렸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몸이 마비되었으며 경멸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신경학자였던 프로이트는 그녀의 무의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도덕적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나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가 괴물 같다고 여길 법한 방식으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배, 굴욕, 심지어 폭력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욕망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규칙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프로이트는 한 사적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화된 여성이란 하나의 가면이다. 그 가면 아래에는 원초적 충동의 혼돈이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할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임상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악명 높은 환자 중 한 명인 도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세의 명석한 소녀였던 도라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성적인 접근을 당했다고 고발한 후 프로이트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기록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도라는 그 남자의 접근에 혐오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경멸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저항하자 그가 추격을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거절의 성애화라고 불렀습니다. 거절이 오히려 매력을 증폭시키고 만족감의 보류가 집착의 원천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밀당의 심리적 근원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항상 아니를 의미해야 한다고 끈기는 괴롭힘이라고 교육받는 현대의 남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프로이트의 연구와 수세기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계산된 저항으로 시절을 조종했던 클레오파트라부터 손에 닿지 않는 기부인을 노래했던 중세의 음유시인들까지 그 패턴은 명확합니다. 욕망은 부인과 거절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번성합니다.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열정적 동의라는 개념은 이 잔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즉, 성적 끌림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여성의 정신은 편리함이 아니라 정복당함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불태우게 만든 가장 논란적인 주장, 바로 여성은 남성적인 힘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남근 선망이라고 불렀지만 그 진짜 의미는 끔찍하게 오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쾌락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도록 교육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남성적 에너지를 통해 즉 추격당하고 지배당하고 심지어 압도당하는 스릴을 통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조차 복종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재벌 총수와의 로맨스를 다룬 소설이 여성 독서 목록을 지배하며 여성의 독립성 신장이 BDSM 문화의 폭발과 동시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 아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네 할머니 세대의 억압된 욕망이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것과도 겹쳐 보입니다. 아직도 회의적이신가요? 195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성과학의 아버지 알프레드 킨제이는 여성의 생리적 각성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합의된 시나리오보다 강제적인 유혹 이야기에 더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공공연히 말하는 도덕률에 반하여 반응했습니다. 킨제이는 이 데이터를 묻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당시 막 부상하던 페미니즘 서사와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피하라고 배웠던 밀당이나 위험 같은 게임들이 단지 효과적인 것을 넘어 생물학적인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착한 남자가 결국 외면받는 이유는 그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평등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침실에서는 불평등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욕망의 열쇠는 여성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프로이트의 경고를 무시한 현실 세계의 결과, 즉 사회가 정한 규칙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너진 남성들의 이야기와 점점 더 깊어지는 섹스리스 사회의 부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는 소리 없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감이라는 역병이 세대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연애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그 자체로부터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규칙, 즉 친절, 평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존중이라는 규칙이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100여 년 전에 경고했던 것을 무시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908년 프로이트는 에드워드라는 젊은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유망한 변호사였지만 당시 신경쇠약이라 불리던 극심한 피로, 우울증, 그리고 완전한 성욕 상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선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예에 바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나약함을 조롱하고 다른 남자들과 공개적으로 시시덕거렸으며 결국 전과 기록이 있는 거친 공장 노동자를 위해 그를 떠났습니다. 프로이트의 진단은 도덕적 것에 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공격성, 지배력, 날 것 그대로의 남성성을 억제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30세 미만의 평균 남성은 아버지 세대보다 독신일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데이팅 앱은 구애를 상위 10%의 남성이 여성의 관심 90%를 독차지하는 정육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남자들은 규칙을 지키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이트가 파헤친 어두운 진실, 즉 여성의 욕망은 공정함에 관심이 없고 오직 강렬함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2018년 오슬로 대학이 수행한 악명 높은 틴더 연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원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85%를 평균 이하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번 쳐다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여성들은 충성심을 바치는 착한 남자와 안주하기보다는 최상위 계층의 남자를 다른 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조로움은 욕망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권태의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여성 역시 모든 인간처럼 변화, 예측 불가능성, 위험에 끌린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더 나빠집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존 머니는 성별과 각성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여성들은 친절하고 안정적인 남성에게 끌린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생리적 반응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된 채 지배적이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남성들의 이미지를 보자 그들의 동공은 확장되고 심박수는 치솟았으며 피부 전기 반응은 그들의 진짜 감정을 배신했습니다. 머니 역시 킨제이처럼 데이터를 묻었습니다. 여성들이 증오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은 갈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당시 막 싹트던 평등한 관계라는 신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성 독자들이 마피아 보스, 납치범, 도덕적으로 모호한 안티히어로에게 집착하는 다크 로맨스 소설의 부상. 여성들이 존중하는 남성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고 지배적인 인물에게 굴욕당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 심지어 정치에서도 여성들은 온화한 개혁가보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게 꾸준히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파괴와 금지된 에너지를 향한 무의식적인 끌림, 타나토스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남성들은 당혹감과 외로움 속에서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끝없는 데이팅 프로필을 스크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받은 통찰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생물학적 명령과 원시적 회로의 노예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회가 그들에게 위선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복종적인 여자를 원한다고 인정하는 남자는 비난받습니다. 지배적이고 자유분방한 남자를 비밀리에 갈망하는 여자는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한 오히려 당당한 여성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받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조종이 아닌 이해에 기반한 게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성공하는 남성들은 여성의 본성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력이 간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미스터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데이팅의 심리전,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남성들을 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폭탄이 아닌 말과 법, 그리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계약으로 말입니다. 전장은 바로 연애이며 사상자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주입받은 수백만 명의 남성들입니다. 프로이트 자신이 예견했던 대규모 남성 환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27년 한때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젊은 심리학자 비렐름 라이히는 베를린의 노동 계급 여성들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녀들이 남자에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라이히의 연구는 훗날 나치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성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으며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남자들을 갈망했습니다. 한 여성의 고백은 특히 신랄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예외가 되고 싶어요. 오늘날의 현대 남성은 남성성이 유해하며 지배는 학대이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믿음 아래 가스라이팅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침대에서 단호함, 심지어 공격성을 보이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열정에는 마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욕망은 항복과 정복 사이의 긴장감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사악한 것은 남성의 지배력을 비난하는 바로 그 사회가 실제로는 그것에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경계를 무시하지만 항상 여자를 차지하는 영화 속 나쁜 남자의 부상을 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유해한 남자에 대해 노래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을 보십시오. 이혼 법정에서 착한 남자들이 체계적으로 재정적 파멸을 맞는 동안 무심하고 지배적이었던 전 배우자는 상처 없이 다음 관계로 나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로이트는 100년 전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은 남성들에게 스스로를 거세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런 다음 왜 여성들이 흥미를 잃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32세 엔지니어 마이클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상적인 현대 남성의 전형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기쁘게 해주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하고 기념일을 기억했으며 그녀의 경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설레게 만드는 다른 남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클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루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했던 정확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설레지는 않아 이 현상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염병과 같으며 프로이트가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 심리학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쾌락에는 적응하지만 도전에는 집착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면 그녀는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만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추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인류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짝 유지 전략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논란적인 발견은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에게 가장 끌리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남자에게는 가장 덜 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목적보다 여성을 우선시하는 순간 그녀는 그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도착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마음의 개임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프레임 컨트롤, 즉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공하는 남성들은 여성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자신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며 여성이 그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더불어 당신의 야망, 당신의 지배력,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하는 축소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복합적인 면모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억압해온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욕망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심리 분석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조차 감히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두려워했던 그의 사적인 편지 속에 봉인된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처럼 대담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당신이 결코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95년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귀족 부인인 안나 폰 리벤이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통제 불가능한 히스테리 발작에 시달렸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몸이 마비되었으며 경멸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신경학자였던 프로이트는 그녀의 무의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도덕적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나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가 괴물 같다고 여길 법한 방식으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배, 굴욕, 심지어 폭력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욕망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규칙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프로이트는 한 사적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화된 여성이란 하나의 가면이다. 그 가면 아래에는 원초적 충동의 혼돈이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할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임상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악명 높은 환자 중 한 명인 도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세의 명석한 소녀였던 도라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성적인 접근을 당했다고 고발한 후 프로이트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기록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도라는 그 남자의 접근에 혐오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경멸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저항하자 그가 추격을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거절의 성애화라고 불렀습니다. 거절이 오히려 매력을 증폭시키고 만족감의 보류가 집착의 원천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밀당의 심리적 근원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항상 아니를 의미해야 한다고 끈기는 괴롭힘이라고 교육받는 현대의 남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프로이트의 연구와 수세기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계산된 저항으로 시절을 조종했던 클레오파트라부터 손에 닿지 않는 기부인을 노래했던 중세의 음유시인들까지 그 패턴은 명확합니다. 욕망은 부인과 거절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번성합니다.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열정적 동의라는 개념은 이 잔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즉, 성적 끌림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여성의 정신은 편리함이 아니라 정복당함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불태우게 만든 가장 논란적인 주장, 바로 여성은 남성적인 힘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남근 선망이라고 불렀지만 그 진짜 의미는 끔찍하게 오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쾌락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도록 교육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남성적 에너지를 통해 즉 추격당하고 지배당하고 심지어 압도당하는 스릴을 통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조차 복종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재벌 총수와의 로맨스를 다룬 소설이 여성 독서 목록을 지배하며 여성의 독립성 신장이 BDSM 문화의 폭발과 동시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 아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네 할머니 세대의 억압된 욕망이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것과도 겹쳐 보입니다. 아직도 회의적이신가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성과학의 아버지 알프레드 킨제이는 여성의 생리적 각성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합의된 시나리오보다 강제적인 유혹 이야기에 더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공공연히 말하는 도덕률에 반하여 반응했습니다. 킨제이는 이 데이터를 묻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당시 막 부상하던 페미니즘 서사와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피하라고 배웠던 밀당이나 위험 같은 게임들이 단지 효과적인 것을 넘어 생물학적인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착한 남자가 결국 외면받는 이유는 그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평등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침실에서는 불평등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욕망의 열쇠는 여성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프로이트의 경고를 무시한 현실 세계의 결과, 즉 사회가 정한 규칙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너진 남성들의 이야기와 점점 더 깊어지는 섹스리스 사회의 부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는 소리 없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감이라는 역병이 세대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연애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그 자체로부터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규칙, 즉 친절, 평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존중이라는 규칙이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100여 년 전에 경고했던 것을 무시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908년 프로이트는 에드워드라는 젊은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유망한 변호사였지만 당시 신경쇠약이라 불리던 극심한 피로, 우울증, 그리고 완전한 성욕 상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선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예에 바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나약함을 조롱하고 다른 남자들과 공개적으로 시시덕거렸으며 결국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인 공장 노동자를 위해 그를 떠났습니다. 프로이트의 진단은 도덕적 것에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공격성, 지배력, 날 것 그대로의 남성성을 억제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30세 미만의 평균 남성은 아버지 세대보다 독신일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데이팅 앱은 구애를 상위 10%의 남성이 여성의 관심 90%를 독차지하는 정육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남자들은 규칙을 지키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이트가 파헤친 어두운 진실, 즉 여성의 욕망은 공정함에 관심이 없고 오직 강렬함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2018년 오슬로 대학이 수행한 악명 높은 틴더 연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원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85%를 평균 이하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번 쳐다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여성들은 충성심을 바치는 착한 남자와 안주하기보다는 최상위 계층의 남자를 다른 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조로움은 욕망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권태의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여성 역시 모든 인간처럼 변화, 예측 불가능성, 위험에 끌린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더 나빠집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존 머니는 성별과 각성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여성들은 친절하고 안정적인 남성에게 끌린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생리적 반응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된 채 지배적이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남성들의 이미지를 보자 그들의 동공은 확장되고 심박수는 치솟았으며 피부 전기 반응은 그들의 진짜 감정을 배신했습니다. 머니 역시 킨제이처럼 데이터를 묻었습니다. 여성들이 증오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은 갈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당시 막 싹트던 평등한 관계라는 신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성 독자들이 마피아 보스, 납치범, 도덕적으로 모호한 안티히어로에게 집착하는 다크 로맨스 소설의 부상. 여성들이 존중하는 남성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고 지배적인 인물에게 굴욕당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 심지어 정치에서도 여성들은 온화한 개혁가보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게 꾸준히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파괴와 금지된 에너지를 향한 무의식적인 끌림, 타나토스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남성들은 당혹감과 외로움 속에서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끝없는 데이팅 프로필을 스크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받은 통찰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생물학적 명령과 원시적 회로의 노예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회가 그들에게 위선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복종적인 여자를 원한다고 인정하는 남자는 비난받습니다. 지배적이고 자유분방한 남자를 비밀리에 갈망하는 여자는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한 오히려 당당한 여성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받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조종이 아닌 이해에 기반한 게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성공하는 남성들은 여성의 본성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력이 간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미스터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데이팅의 심리전,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남성들을 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폭탄이 아닌 말과 법, 그리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계약으로 말입니다. 전장은 바로 연애이며 사상자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주입받은 수백만 명의 남성들입니다. 프로이트 자신이 예견했던 대규모 남성 환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27년 한때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젊은 심리학자 비렐름 라이히는 베를린의 노동 계급 여성들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녀들이 남자에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라이히의 연구는 훗날 나치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성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으며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남자들을 갈망했습니다. 한 여성의 고백은 특히 신랄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예외가 되고 싶어요. 오늘날의 현대 남성은 남성성이 유해하며 지배는 학대이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믿음 아래 가스라이팅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침대에서 단호함, 심지어 공격성을 보이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열정에는 마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욕망은 항복과 정복 사이의 긴장감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사악한 것은 남성의 지배력을 비난하는 바로 그 사회가 실제로는 그것에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경계를 무시하지만 항상 여자를 차지하는 영화 속 나쁜 남자의 부상을 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유해한 남자에 대해 노래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을 보십시오. 이혼 법정에서 착한 남자들이 체계적으로 재정적 파멸을 맞는 동안 무심하고 지배적이었던 전 배우자는 상처 없이 다음 관계로 나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로이트는 100년 전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은 남성들에게 스스로를 거세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런 다음 왜 여성들이 흥미를 잃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32세 엔지니어 마이클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상적인 현대 남성의 전형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기쁘게 해주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하고 기념일을 기억했으며 그녀의 경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설레게 만드는 다른 남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클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루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했던 정확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설레지는 않아 이 현상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염병과 같으며 프로이트가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 심리학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쾌락에는 적응하지만 도전에는 집착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면 그녀는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만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추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인류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짝 유지 전략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논란적인 발견은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에게 가장 끌리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남자에게는 가장 덜 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목적보다 여성을 우선시하는 순간 그녀는 그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도착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마음의 개임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프레임 컨트롤, 즉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공하는 남성들은 여성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자신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며 여성이 그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더불어 당신의 야망, 당신의 지배력,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하는 축소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복합적인 면모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억압해온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욕망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심리 분석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조차 감히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두려워했던 그의 사적인 편지 속에 봉인된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처럼 대담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당신이 결코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95년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귀족 부인인 안나 폰 리벤이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통제 불가능한 히스테리 발작에 시달렸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몸이 마비되었으며
경멸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신경학자였던 프로이트는 그녀의 무의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도덕적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나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가 괴물 같다고 여길 법한 방식으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배, 굴욕, 심지어 폭력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욕망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규칙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프로이트는 한 사적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화된 여성이란 하나의 가면이다. 그 가면 아래에는 원초적 충동의 혼돈이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할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임상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악명 높은 환자 중 한 명인 도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세의 명석한 소녀였던 도라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성적인 접근을 당했다고 고발한 후 프로이트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기록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도라는 그 남자의 접근에 혐오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경멸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저항하자 그가 추격을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거절의 성애화라고 불렀습니다. 거절이 오히려 매력을 증폭시키고 만족감의 보류가 집착의 원천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밀당의 심리적 근원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항상 아니를 의미해야 한다고 끈기는 괴롭힘이라고 교육받는 현대의 남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프로이트의 연구와 수세기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계산된 저항으로 시절을 조종했던 클레오파트라부터 손에 닿지 않는 기부인을 노래했던 중세의 음유시인들까지 그 패턴은 명확합니다. 욕망은 부인과 거절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번성합니다.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열정적 동의라는 개념은 이 잔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즉, 성적 끌림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여성의 정신은 편리함이 아니라 정복당함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불태우게 만든 가장 논란적인 주장, 바로 여성은 남성적인 힘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남근 선망이라고 불렀지만 그 진짜 의미는 끔찍하게 오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쾌락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도록 교육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남성적 에너지를 통해 즉 추격당하고 지배당하고 심지어 압도당하는 스릴을 통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조차 복종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재벌 총수와의 로맨스를 다룬 소설이 여성 독서 목록을 지배하며 여성의 독립성 신장이 BDSM 문화의 폭발과 동시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 아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네 할머니 세대에 억압된 욕망이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것과도 겹쳐 보입니다. 아직도 회의적이신가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성과학의 아버지 알프레드 킨제이는 여성의 생리적 각성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합의된 시나리오보다
강제적인 유혹 이야기에 더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공공연히 말하는 도덕률에 반하여 반응했습니다. 킨제이는 이 데이터를 묻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당시 막 부상하던 페미니즘 서사와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피하라고 배웠던 밀당이나 위험 같은 게임들이 단지 효과적인 것을 넘어 생물학적인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착한 남자가 결국 외면받는 이유는 그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평등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침실에서는 불평등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욕망의 열쇠는 여성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프로이트의 경고를 무시한 현실 세계의 결과, 즉 사회가 정한 규칙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너진 남성들의 이야기와 점점 더 깊어지는 섹스리스 사회의 부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는 소리 없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감이라는 역병이 세대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연애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그 자체로부터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규칙, 즉 친절, 평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존중이라는 규칙이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100여 년 전에 경고했던 것을 무시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908년 프로이트는 에드워드라는 젊은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유망한 변호사였지만 당시 신경쇠약이라 불리던 극심한 피로, 우울증, 그리고 완전한 성욕상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선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예에 바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나약함을 조롱하고 다른 남자들과 공개적으로 시시덕거렸으며 결국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인 공장 노동자를 위해 그를 떠났습니다. 프로이트의 진단은 도덕적 것에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공격성, 지배력, 날 것 그대로의 남성성을 억제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30세 미만의 평균 남성은 아버지 세대보다 독신일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데이팅 앱은 구애를 상위 10%의 남성이 여성의 관심 90%를 독차지하는 정육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남자들은 규칙을 지키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이트가 파헤친 어두운 진실, 즉 여성의 욕망은 공정함에 관심이 없고 오직 강렬함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2018년 오슬로 대학이 수행한 악명 높은 틴더 연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원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85%를 평균 이하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번 쳐다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여성들은 충성심을 바치는 착한 남자와 안주하기보다는 최상위 계층의 남자를 다른 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조로움은 욕망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권태의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여성 역시 모든 인간처럼 변화, 예측 불가능성, 위험에 끌린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더 나빠집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존 머니는 성별과 각성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여성들은 친절하고 안정적인 남성에게 끌린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생리적 반응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된 채 지배적이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남성들의 이미지를 보자 그들의 동공은 확장되고 심박수는 치솟았으며 피부 전기 반응은 그들의 진짜 감정을 배신했습니다. 머니 역시 킨제이처럼 데이터를 묻었습니다. 여성들이 증오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은 갈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당시 막 싹트던 평등한 관계라는 신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성 독자들이 마피아 보스, 납치범, 도덕적으로 모호한 안티히어로에게 집착하는 다크 로맨스 소설의 부상. 여성들이 존중하는 남성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고 지배적인 인물에게 굴욕당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 심지어 정치에서도 여성들은 온화한 개혁가보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게 꾸준히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파괴와 금지된 에너지를 향한 무의식적인 끌림, 타나토스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남성들은 당혹감과 외로움 속에서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끝없는 데이팅 프로필을 스크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받은 통찰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생물학적 명령과 원시적 회로의 노예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회가 그들에게 위선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복종적인 여자를 원한다고 인정하는 남자는 비난받습니다. 지배적이고 자유분방한 남자를 비밀리에 갈망하는 여자는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한 오히려 당당한 여성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받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조종이 아닌 이해에 기반한 게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성공하는 남성들은 여성의 본성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력이 간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미스터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데이팅의 심리전,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남성들을 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폭탄이 아닌 말과 법, 그리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계약으로 말입니다. 전장은 바로 연애이며 사상자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주입받은 수백만 명의 남성들입니다. 프로이트 자신이 예견했던 대규모 남성 환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27년 한때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젊은 심리학자 비렐름 라이히는 베를린의 노동 계급 여성들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녀들이 남자에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라이히의 연구는 훗날 나치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성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으며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남자들을 갈망했습니다. 한 여성의 고백은 특히 신랄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예외가 되고 싶어요. 오늘날의 현대 남성은 남성성이 유해하며 지배는 학대이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